비폭력 대화는 여러분이 이제 책 같은 걸 보시면 이거예요. 미국에 사는 임상심리학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마셜 로전버그라는 분이 그동안에 이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남성분들의 장점이 그거죠. 체계화 잘 시키는 것.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해요. 여자들은 설명 같은 걸 잘한다고 치면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정리, 체계화, 간결, 요약 이런 걸 잘하는데, 그래서 이 마셜 로젠버그 박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없던 걸 만드신 건 아니고 많이 사용했었던 것들 중에 그 대화의 방법들 중에 그것을 이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질문을 달리하는 거예요. 질문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딱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했죠. 친구가 야근을 해요. 친구들이 야근을 해요. 그거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떻죠? 선생님 어땠어요? 친구가 야근하는 걸 막 야근하고 혹사시켜 자기를. 그런 걸 봤어요. 그냥 저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니까. 그쵸. 네. 저렇게 하다가 몸상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나 옛날의 경험들이 막 생각나면서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나 저럴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면 왜 그렇지?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죠? 왜를 생각해.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려고 해요.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을 찾으려고. 그렇지. 어떤 답을 찾으려고. 야근하는 것에 대한 거. 그쵸. 그 사람이 혹시 몸을 해치지 않고, 그죠? 몸을 건강도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도 잘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오래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지금 저것이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잘 해결해주고 싶은, 문제의 답을 찾는 거나 해결해주고 싶은. 그래서 왜 부부니까 내가 그런 얘기도 해볼게요. 여자들이 왜 말을 좀 길게 하잖아요. 그래요? 여기가 더 길게. 그러면 여기다 물어봐야겠구나. 그래. 그러면 어느 한쪽이, 부부제 꼭 이상한 거는 한쪽이 꼭 여자처럼 말을 길게 하고 한쪽이 남자처럼 말을 짧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약간 저는 남자 같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확 물어보고 싶어. 못 물어볼 뿐이야. 계속 참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내가 그거를 못 물어보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왜를 자꾸 묻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죠? 그거를 해결해주고 싶은 그 욕구가 사실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드는 생각,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그 감정이 생겼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걸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왜를 찾고 생각해요. 이게 왜 생겼지? 근데 이 왜라는 말이, 이거는 비폭력 대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왜라는 말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풀렸을까라고 하는 진짜 문제에 대한 이유, 원인 분석, 해결책의 탐구, 이걸 알고 싶은 Y예요. 진짜. 왜 초등학교 아이들 책 중에 Y 시리즈 있잖아요. 진짜 Y. 이거 왜지? 라는 그 Y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왜는 비난과 지적의 뉘앙스가 많아요. 엄마들이 특히 애들한테 너 왜 학원 안 갔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에게 너 왜 숙제 안 했니?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진짜 이 아이의 그 숙제 안 한 이유가 궁금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10중 8구는 그건 잘못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숙제를 해라.
근데 그 얘기를 숙제해라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안 했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 마치 진짜 질문하는 것처럼. 또 왜라는 말은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그 속에는 잘못하면 비난의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 제가 오늘 이제 모임 하면서 사람들이 온다 그랬다가 말한다 그랬다가 온다 그랬다가 말한다 그랬다가 막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사실 모임 조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거든요. 오겠다고 했다가 말았다고 했다가.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 왔으면 좋겠거든, 나는.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생겨나거든요. 그때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사실은 탓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탓을 할 때 탓의 대상은 두 가지죠. 탓의 대상. 나, 너. 예, 나 아니면 너예요. 이게 나를 더 많이 탓하냐, 남을 더 많이 탓하냐는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나를 탓하는 것만큼 상대를 비난하고요. 상대를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자기 비난의 그 깊이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지? 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원이 똑같잖아요. 반지름이 똑같잖아요.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으면 저 뒤에 반지름이 똑같은 만큼의 크기의 원이 있는 것만큼 바깥으로 드러날 때 타인을 비난하는 타인의 원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속은 자기 비난도 커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비난이 크잖아요. 그쵸? 원망 잘 표현 안 하고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속에서는 자기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어마무시한 비난과 원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친구가 야근해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겼어요. 좀 걱정도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탈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못 당해봐서 그래. 네가 지금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또 비난할 수 있죠. 뭐라고 비난할 수 있죠? 그 친구를? 그치. 아파봐야 정신. 네가 아직 덜 아파봤구나. 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계속 비난을 해요. 자, 그런데 비난을 하면 할수록 사이클이 생기면 생길수록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소용돌이 치면서 더 커져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분노라고 표현해요. 분노의 감정은 원래 순수한 분노도 있지만 우리가 왜 세월호 사건이나 뭐 광화문 광장에 막 갔을 때 그랬을 때의 분노, 정말 순수한 우리의 분노 이거 말고도 감정이 계속 타인을 비난하면서 쌓여서 나타내지는 분노도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럼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럴 때 쌓이는 분노가 커지면 이거를 참다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공격하는 힘으로 나타나요. 에너지는 크니까. 비폭력대화에서는 두 가지 동물을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아이를 자칼이라는 동물을 사용하고요. 이제 비폭력대화로 다른 질문,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이를 기린이라고 얘기해요. 기린의 속성이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심장이 크고 초식동물이면서 평화롭게 지내는데 되게 좋은 거가 뭐냐면 얘가 그렇다고 해서 평화롭게 산다고 해서 힘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데 언제만 그 힘을 사용하냐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원킬로 소나 그 사자를 원킬로 죽일 수 있는 뒷발차기로. 그러니까 힘이 없지 않는데 그 힘을 내가 언제 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자칼은 남의 거 이제 훔쳐먹고 그런 아이 상징이어서 타인을 비난하는 걸 자칼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자칼 인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막 야근을 심하게 해. 그러면 이제 자기를 탓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친구한테 뭘 이렇게 말 안 해줬나? 내가 쟤한테 못 해줬나? 내가 이렇게 좀 더 애한테 더 진정성 있게 훨씬 더 이렇게 말 잘 들을 수 있게 내가 쟤한테 좀 더 다가가서 쟤를 더 챙겨주고 하지 못했나? 내가 좀 잘못해서 저 친구가 저렇게 하나? 자기 비난이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도 하냐면요. 지난번 축구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축구 월드컵 때 또 축구 아시안게임 때 축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축구 보면 축구가 지니까 축구를 절대 안 본다 이런 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지난번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자 쇼트트랙이었나? 쇼트트랙들이 왜 마지막에 가서 막 되게 많이 넘어지고 연속 3번인가 4번인가 막 넘어졌었어요. 내가 볼 때마다 넘어지는 거여서 내가 솔직히 속으로 내가 봐서 넘어졌나? 이 사춘기적 자기중심성에 제가 빠져가지고 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자꾸 이 친구한테 뭔가를 잘 못해줘서 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자기 비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더 우울해져. 네. 그래서 밑으로 깔아앉아요. 저 밑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우울감에 허우적대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네. 특히 이런 우울한 생각들은 언제 많이 나냐면 이렇게 밤 되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비 오고 특히 이렇게 일조량이 적어지는 가을 됐을 때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를 탓하는 쪽으로 계속하면 되게 우울해지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책감, 사실 죄책감은 순수한 감정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까지 많이 하고 행동을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타나는 죄책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잘못 태어난 건가? 난 정말 부끄럽다. 물론 속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까지도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죠. 여러분 자신의 공격의 끝이 어딜까요? 네, 자해, 자살.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거.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너가 뭘 잘했다고 밥 먹어?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드라마. 우와, 대박. 선생님 그래도 좋은 성격에서 자랐구나. 그걸 드라마에서만 보고 왜 우리 영화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일상인 아이들이 있어요. 뭐 저도 예외진 않았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또 그치지 못해? 네가 밥 먹을 자격이나 있어? 뭐 잘했다고 밥 먹어?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너에 대한 자책을 부추기는 자격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한 것도 없는데 밥벌이는 했나? 내가 밥값은 했나?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 그러면 자기를 꼭 죽이진 않더라도 자기 혐오감? 네, 제가 상담실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자기 혐오에 빠져서 너무 속상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하고 자기와의 관계도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는 잘 먹이지도 않고 자기를 꾸며주지도 않고 자기에게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분리되어지고요. 타인과의 관계도 사실은 연결되어지거나 다가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고 내 존재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되게 반가워요. 저 누구예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고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맞이하거나 되게 희연씨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이 줄어들고 관계도 연결이 안 되고 깨어지고 협력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니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슬픈 것들을 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그 왜를 우리가 탐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왜가 진짜 탐구가 아니라 비난조의 탐구일 경우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감사한 건 이런 걸 발견해 주신 저는 그런 많은 이전의 심리학자분들, 상담 전문가분들, 심리치료사분들 이런 걸 정리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뭘 바꿔준 거냐면 그 질문을 왜라고 하면 너무 그 비난적으로 들리니까 무엇으로 바꿔준 거예요. 무엇. 질문을 바꿨어요. 왜보다 무엇으로. 친구가 야근을 해요. 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기분을 만들게 한 거지? 내가 이 기분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혹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약간 이미 느낌이 달라요. 무엇이 필요한 거지 무엇 때문이지가요 왜라는 질문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냥 왜 그렇지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이 필요하지를 바꿔줬을 뿐인데도 우리의 에너지 흐름이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저한테 진짜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보면서 아유 제가 정신 좀 차려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게 무슨 이유일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일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그쵸?